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사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던 형이 상속 재산을 또다시 탐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형은 아버지로부터 20년 전에 사업 자금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형은 사업 자금 하려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500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또다시 상속 재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요, 특별수익이라고 해서요, 나중에 상속재산 분배했을 때도 이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중 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 부족분 한도 내에서 상속분이 있다 하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요.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비상속인의 재산을 미리 받았다. 사전증여 받은 거죠. 아니면 유증을 받은 경우에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별수익을 받은 가액도 상속분에 포함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나중에 자기가 받은 상속분에 기증여분도 포함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나중에 상속재산이 좀 감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특별수익이란 무엇일까요? 특별수익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비상속인 생전에 그 상속인이 받았던 교육비가 되겠는데요. 뭐 대학교라든가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유학비용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두 번째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혼자금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기타 증여재산도 마찬가지로 특별수익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특별수익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할까요? 아니면 상속 시점의 가액으로 할까요? 민법에서는 확실하게 명시한 건 없지만요. 그 판례를 통해서 상속 개시 시점의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수익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10억 원의 현금을 증여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바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속 개시 시점까지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은요,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을 말하는데요. 결국 뭐냐면요, 현금 증여 곱하기 증여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 분의 상속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의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속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는 140이고요. 증여 시점은 100이다. 그러면 평가액은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장남한테 사업을 하라고 공장용 부지 500평을 증여했습니다. 증여 시점에는요, 15억 원 정도 되는데 상속 개시 시점에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요, 특별수익은 30억 원으로 평가합니다. 이번엔 주택을 평가해 볼까요? 증여 시점에 10억 원짜리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랬는데 상속 개시 시점에 20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러면 20억 원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증여 이후에 재건축 중이거나 조합원 입주권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받은 경우는 또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증여받은 주택이 있었는데요, 조만간 재건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보유주택에 대한 시가평가는 당연하겠죠. 감정평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재건축이 예정되었다 했을 때는 해당 내용을 감정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했습니다. 주택이 없습니다. 땅만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 권리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을 감정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재건축 입주시를 알아볼까요? 결국 새로운 아파트를 얻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새로운 아파트의 시가 곱하기 분양가분의 권리가액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건축 입주된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가 30억 원입니다. 시가로. 그랬을 때 분양가는 20억 원이고 권리가액은 15억 원이다. 그러면 30억 곱하기 20억 분의 15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2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택을 증여받고 나서 나중에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됐다. 그랬을 땐 또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단 처분가액의 상속 시점의 현가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가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똑같이 현금으로 인정돼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속 시점까지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수익 계산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시 재산가액에다가요, 특별수익분을 얹어서 합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특별수익자의 상속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특별수익분을 빼주면은 바로 특별수익자가 받는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수익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상속재산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상속인은요, 배우자하고 장남, 차남이 있습니다. 근데 장남이 특별수익을 20억 원 받았고요. 20억 원이 바로 상속 개시 시점에 포함되는 상속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50억 원 플러스 20억 원을 합치죠. 총 70억 원에 대해서 장남은요, 그 상속 지분이 7분의 2거든요.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별수익분 20억 원을 빼준다면은 금액은 제로가 나옵니다. 따라서 장남은 예전에 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 개시 시점에 추가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혀 받을 게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남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익을 계산할 때 혹시라도 상속세를 더 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상속세는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여 시점의 증여가액을 상속재산 가상금액으로 해서 상속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속세에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별수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